당신이 잠을 휴식이라고 믿는 동안 당신의 뇌는 가장 격렬한 야간 작업을 시작합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런 종류의 착시를 누구보다 집요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멈춰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분주하다는 것, 평온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 진짜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남긴 시선으로 밤을 들여다보면 당신이 매일같이 베개 위에서 잃어버리는 시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억이 보관되는 시간인지 아니면 당신의 일부가 폐기되는 시간인지 아직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일이 단지 기억에만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어제 받았던 상처가 오늘 다른 감정으로 느껴지는 이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어떤 날은 견딜만 하고 어떤 날은 치명적으로 파고드는 이유, 심지어 당신이 스스로를 같은 사람이라고 믿는 그 연속성조차 밤마다 어딘가에서 재편집된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잠은 당신의 몸을 눕혀놓지만 어쩌면 당신의 의식은 그 순간부터 가장 깊은 신문을 받기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엔 세 번째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잠이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다시 조립하는 시간이라면 아침에 깨어나는 당신은 어젯밤의 당신과 얼마나 같은 존재일까요? 당신은 이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다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든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얼굴에는 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입술은 닫혀 있고 눈은 멈춰 있고 손끝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면 거기엔 사건이 없습니다. 그저 정지, 그저 잠깐의 소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바로 이런 순간에 과학이 가장 강력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무 일도 없다고 판정한 바로 그 자리에서 상상력이 아니라 관찰이 가장 급진적인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파인만은 첫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거친 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십억 배로 확대해보면 그 자체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변하고 있다. 이것은 물 표면에 대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잠든 얼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침대 위에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전기 신호가 패턴을 만들고 혈류가 리듬을 바꾸고 화학적 메시지들이 낮과는 다른 질서로 왕복합니다. 당신이 멈췄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생각 실험 당신이 손톱만큼 작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든 자신의 이마를 통과해 아주 조용히 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엔 정막이 없을 겁니다. 대신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느린 전기 리듬이 있을 것이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세포들이 낮 동안 받은 자극의 흔적을 만지작거리듯 반응할 겁니다. 어떤 회로는 반복해서 켜졌다 꺼지고 어떤 회로는 반대로 세기를 낮춥니다. 낮 동안 당신이 지나쳤던 얼굴, 들었던 말, 무심코 넘긴 풍경, 견디지 못했던 감정들이 그곳에서 다시 배열됩니다. 밖에선 당신이 쉰다고 말하지만 안에서는 마치 아무도 없는 도서관에서 야간 사서들이 책의 위치를 전부 바꾸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를 활동, 잠든 상태를 비활동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뇌는 그런 단순한 이분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이 세상과의 교섭을 줄인다고 해서 뇌가 일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 입력이 줄어든 틈을 이용해 낮에는 할 수 없었던 종류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정리, 분류, 선택, 억제, 강화.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의식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끝내지 못하는 일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작업은 단지 기억을 저장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어떤 흔적은 남기고 어떤 흔적은 약하게 만들고 어떤 감정은 맥락을 바꾸고
어떤 연결은 끊어냅니다. 다시 말해 잠은 보존이면서 동시에 삭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회복이라고 부르지만 회복이란 말은 너무 부드럽습니다. 진실은 더 냉정합니다. 밤의 뇌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편집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 질문을 붙잡는 순간 잠은 더 이상 수면제 광고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푹 쉬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잠든 동안 수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에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기억은 압축되고 어떤 감정은 중화되며 어떤 연결은 정리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의 경험을 축적하는 대신 경험의 무게에 짓눌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MIT의 연구자 매트 윌슨은 오래전에 흥미로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낮에 미로를 달리던 쥐의 해마에서 나타난 신경 활동 패턴이 밤에 잠든 뒤 다시 재생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더 빠르게 압축되거나 순서가 바뀐 형태로도 나타났습니다. 뇌는 경험을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보고 잘라보고 다른 속도로 검토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현실을 한 번 더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작업처럼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당신은 아주 조용한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낮에 벌어진 일이 밤에 다시 재생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걸까요? 잠든 동안에도 뇌가 하루를 복귀한다면 의식이 꺼졌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당신은 쉬고 있는데 당신의 뇌는 당신 없이 당신의 하루를 심사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내 마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하면 예민해지고 잠을 못 자면 짜증이 늘어나는 것을 성격의 문제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뇌의 통제 구조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은 같은 사건을 더 위협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더 절망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장치의 밤샘 작업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의 핵심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잠은 당신을 끄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조를 다시 짜는 시간이라는 것. 하지만 아직 우리는 첫 번째 문턱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뇌는 밤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그것을 굳이 당신의 의식이 사라진 틈에 해야만 하는가? 이제 첫 번째 열린 고리를 조금만 풀어보겠습니다. 잠은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낮 동안 벌어진 혼잡을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처리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3개의 층에서 동시에 벌어집니다. 기억을 굳히는 층, 불필요한 연결을 조정하는 층, 그리고 대사적 찌꺼기를 정리하는 층. 우리가 잠을 단순한 휴식으로 오해한 이유는 이 3층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내부적이며 너무 늦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일 의대 연구진이 설명하듯 경험은 먼저 깨어있는 동안 해마의 신경망 속에 빠르게 기록됩니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장기 기억이 되려면 다시 한번 정리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연구자 조지 드라고이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인코딩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다시 말해 당신은 낮에 무언가를 겪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동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잠을 통과하지 못한 경험은 어쩌면 진짜 당신의 일부가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잔인할 만큼 정확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하루, 미워했던 하루, 견뎌냈던 하루는 잠을 거치며 비로소 내면의 구조 속으로 들어갑니다. 낮의 경험은 원본이 아니라 초안일 뿐입니다. 최종본은 밤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뇌는 단순히 중요한 기억에
형광펜을 긋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동시에 너무 많이 강해진 연결들을 조정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탈리아 신경과학자 토노니와 치렐리의 시냅스 항상성 가설이 등장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뇌는 계속 배우고 반응하고 연결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한히 계속되면 에너지도 부족해지고 회로는 과포화되며 중요한 신호와 덜 중요한 신호를 구분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은 단지 축적의 시간이 아니라 과잉을 줄이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길 것은 더 선명하게 남기고 불필요한 증폭은 낮추는 작업. 즉, 잠은 기억을 지키는 동시에 기억이 뇌를 점령하지 못하게 막는 균형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밤의 뇌를 다르게 상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텅 빈 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소리가 겹친 오케스트라를 다시 조율하는 지휘자에 가깝습니다. 낮의 삶이 뇌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밤의 수면은 그 복잡성의 질서를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잠은 회복이라기보다 재조정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살아있기 위해 매일 반복해야 하는 내부의 비용 정산입니다. 파인만은 이런 식의 설명을 좋아했을 겁니다. 그는 자연의 상상력은 인간의 상상력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을 단순한 정지로 상상했지만 자연은 그 정지 속에 보존과 삭제, 청소와 재배열, 감정 조절과 회로 재설정을 한꺼번에 넣어놓았습니다. 인간이 생각해낸 휴식보다 자연이 설계한 잠은 훨씬 복잡하고 훨씬 덜 자비롭습니다. 조금만 멈춰보겠습니다. 당신이 깊이 잠든 밤,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당신의 뇌는 하루 동안 쌓인 흔적 중 무엇을 미래로 데려갈지 결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투표권도 없습니다. 설명도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다음 날에 당신은 그 결정 위에서 눈을 뜹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신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무방비가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소입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진은 뇌에 글림프틱 시스템이라 불리는 노폐물 제거 경로가 있으며 이 과정이 특히 깊은 비레엠 수면 동안 활발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뇌세포가 미묘하게 수축하며 공간을 만들고 뇌척 수액이 더 자유롭게 흐르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단백질성 노폐물 제거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잠은 그저 에너지를 아끼는 시간이 아니라 밤마다 뇌가 자기 자신을 씻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첫 번째 열린 고리를 풀 수 있습니다. 잠은 왜 필요한가? 적어도 한 가지 대답은 분명합니다. 잠은 멈춤이 아니라 유지보수입니다. 기억을 굳히고 연결의 과잉을 줄이고 대사적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 그러므로 잠은 뇌를 쉬게 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은 이것입니다. 잠은 뇌가 다음 날도 계속 뇌일 수 있도록 밤새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 해답은 오히려 더 차가운 질문을 열어젖힙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버려질까요? 이것이 새로운 열린 고리입니다. 밤의 뇌가 청소와 편집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것은 단지 정보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소중하다고 믿었던 느낌, 해석, 확신도 포함될까요? 당신은 잠든 동안 기억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억 중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겨우 버티는 것일까요? 생각, 실험,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낮 동안 수천 권의 책이 반납되지 않은 채 책상 위에 쌓입니다. 사서들은 문이 닫힌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책을 제자리에 꽂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누락된 번호를 정리하고 중복된 기록을 제거하고 낡아서 의미가 사라진 메모를 떼어내고 내일 가장 먼저 열어야 할 책을 맨 앞줄에 옮겨둡니다. 아침에 들어오는 사람은 도서관이 여전히 같은 도서관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밤새 이루어진 작업이 없었다면 그곳은 곧 읽을 수 없는 혼돈이 되었을 겁니다.
당신의 뇌가 매일 밤 하는 일이 어쩌면 그것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은 더 이상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당신이 매일 감수해야 하는 내부의 해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남고, 어떤 부분은 약해지고, 어떤 감정은 톤이 바뀌고, 어떤 기억은 빛을 잃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손실 덕분에 당신은 다음 날의 세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던 두 번째와 세 번째 고리를 향해 들어가겠습니다. 잠은 기억을 지키는가? 아니면 지우는가?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잠은 당신의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뇌는 단순히 카메라처럼 기록하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해석합니다. 해석하기 위해 선별합니다. 선별하기 위해 어떤 것은 강화하고 어떤 것은 약화합니다. 만약 모든 자극이 같은 무게로 남는다면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는 대신 세계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각은 실패가 아니라 기능일 수 있습니다. 잠은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 가능한 존재로 당신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아가 축적의 결과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삭제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끝내 붙들어낸 것들만이 아니라 밤마다 조용히 사라져 준 것들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흔히 잊어버린 것을 손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잊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파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잠은 기억만이 아니라 감정의 맥락도 바꿉니다. UC 버클리의 연구는 수면 박탈 상태에서 감정 처리의 중요한 편도체 반응이 크게 증폭되고 전전두엽의 조절 연결은 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진은 수면 부족한 뇌가 더 원시적인 패턴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인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잠을 잃으면 세상이 더 잔혹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해석하는 내부 장치가 더 원초적이고 더 방어적인 방식으로 바뀝니다. 같은 표정이 더 공격적으로 보이고 같은 사건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곤한 날의 절망이 유독 절망적인 이유는 단지 기분 때문이 아니라 밤의 조절이 무너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번째 열린 고리는 풀립니다. 왜 어떤 날에 당신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반응하는가? 답은 낮의 사건만이 아니라 전날 밤 뇌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오롯이 즉흥적인 현재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밤에 이미 한번 가공된 세계를 향한 반응입니다. 생각 실험 같은 모욕을 두 사람이 듣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은 깊이 잠들고 왔고 다른 한 사람은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말은 동일합니다. 음량도 같습니다. 상황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뇌는 그 말을 맥락 속에 배치하고 다른 사람의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증폭합니다. 이 차이는 의지나 도덕이 아니라 밤사이 이루어졌어야 할 내부의 정비가 작동했는가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인간의 품격을 의지의 강도에서 찾지만 때로 품격은 전날 밤 수면의 구조 속에서 구해집니다. 파인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의심의 자유라고. 이것은 실험실에만 필요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밤의 뇌를 생각하면 그 확신에 의심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당신이 본래의 당신인지 아니면 수면의 실패와 성공이 임시로 조정한 버전인지 우리는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이제 세 번째 열린 고리, 가장 깊은 질문으로 갑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당신은 어젯밤의 당신과 얼마나 같은가? 우리는 연속성을 믿습니다. 어제의 내가 잠들고 오늘의 내가 깨어났다고 믿습니다. 물론 실용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기억의 큰 줄기는 이어지고 이름도 같고 관계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이 조용히 밀어넣는 불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연속성은 자동이 아니라 구성된 것일 수 있다는 것. 당신의 뇌는 밤마다 경험을 정리하고 감정의 세기를 바꾸고 어떤 연결은 약화하고 어떤 연결은 강화하면서 다음 날의 같은 날을 생산합니다. 우리는 동일성이 자연 발생한다고 믿지만 어쩌면 동일성은 매일 밤 재제작되는 산물인지도 모릅니다. 잠깐, 이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 당신은 잠들 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밤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잠시 해체되는 겁니다. 이것을 더 선명하게 보려면 시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수면은 시간의 강을 끊어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식은 사라지고 몇 시간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당신은 그 단절을 거대한 틈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뇌는 밤의 공백 위에 아주 매끄러운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이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이에 엄청난 편집이 일어났습니다. 낮의 세계에서 가져온 원재료들이 다듬어졌고 감정의 화학이 조정되었고 다음 날 쓸 수 있는 자기 서사가 다시 이어 붙여졌습니다. 시간은 흐른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재배열된 것입니다.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의식 밖에서 보냅니다. 그런데도 그 3분의 1이야말로 나머지 3분의 2를 견디게 합니다. 당신이 가장 무방비해지는 시간이 당신을 가장 정교하게 보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주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은 내가 깨어있을 때 쥐고 있는 통제 안에만 있지 않다고. 파인만은 평범한 것 속에 숨어있는 비범한 구조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 한 컵, 먼지 한 입자, 흔들리는 잎사귀, 그리고 표면에 숨어있는 원자의 군무. 그 시선을 잠으로 옮기면 우리는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침대 위의 고요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계속 인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밤의 비용이라는 것. 낮의 의식은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삶의 토대를 지탱하는 많은 결정은 의식이 퇴장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산성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여백도 아닙니다. 잠을 빼앗긴 뇌는 단지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자신을 청소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실제보다 더 적대적으로, 더 무겁게, 더 끝장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우울과 불안, 충동성과 깊이 연결되는 이유는 단순히 컨디션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당신 안의 편집자와 청소부와 조율자가 제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목 속의 냉혹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냉혹한 것은 잠이 아니라 자연의 방식입니다. 자연은 당신을 보존하기 위해 당신의 일부를 매일 수정합니다. 자연은 당신의 기억을 지켜주기 위해 다른 기억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당신의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의식이 꺼진 동안 뇌의 배선을 다시 조율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것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동안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쉬는 것은 뇌가 아니라 어제의 당신이 오늘도 완전히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믿는 당신의 착각입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시 바꿉니다. 잠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무대 뒤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깨어나 나는 여전히 나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가능하도록 밤새 일해온 것은 의식이 아니라 뇌에 보이지 않는 노동이었습니다. 기억은 선별되었고 감정은 재맥락화되었고 회로는 조정되었고 노폐물은 씻겨 나갔습니다. 당신은 이어진 존재인 동시에 밤마다 다시 합의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몇 시간을 덜 자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음 날의 세계에 맞게 갱신하는 의식을 놓치는 일입니다. 밤에 편집이 실패하면 같은 기억도 더 날카롭게 찌르고 같은 두려움도 더 커지며 같은 세상도 더 비정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깊은 잠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현실의 모서리를 아주 조금 다듬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한 채 다음 날을 살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 의식의 가장 조용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식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정작 의식을 지탱하는 결정적 작업들은 의식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깨어있는 판단만의 총합이 아니라 잠든 동안 보이지 않게 계속 수행되는 보수와 삭제와 정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잠은 삶의 중단이 아니라 삶이 스스로를 다시 가능하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공장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눈을 감을 때 당신은 단순히 하루를 끝내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동시에 다시 한번 자신을 회복할 가능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정말 두려운 것은 잠드는 일일까요? 아니면 잠들지 못한 채 편집되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떠안고 다음 날을 맞는 일일까요? 그리고 만약 매일 아침에 당신이 밤새 조용히 다시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계속 살아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다시 탄생하고 있다는 뜻일까요?